토종벌의 집단 폐사를 일으켜온 토종벌 유충 썩은병. 농촌진흥청에서 그 해법을 찾았다는 반가운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농업의 새 시대를 열고 있는 스마트팜. 기상재해도 미리 예측하고 노지작물도 인공지능으로 관리하는 놀라운 현주소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전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새해 인사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2020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더 희망차고 즐거운 고향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원구 정화영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정화영 리포터는 어떤 소식 들려주실 건가요? 우리나라 농업 관련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원구 리포터는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제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만큼 전북뿐 아니라 전국 농가의 희망이 될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것이 멸종하면 인류도 함께 멸종한다? 이 어마무시한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꿀벌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토종 꿀벌들이 연이어 집단 폐사하면서 농가의 시름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을 한시름 내려놓아도 됩니다. 꿀벌들을 지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멸종 위기론이 나올 만큼 큰 위기를 딛고 다시금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는 귀한 토종 꿀벌들. 그 꿀벌들을 만나러 지금 바로 부안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고향을 사랑하는 남자 이원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요즘 정말 보기 힘들다는 이것을 보러 부안에 아주 산속 깊은 곳에 와 있습니다. 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벌 만나기 위해서 붕붕 날아가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벌 같나요? 이 벌들이 바로 오늘 만나볼 주인공, 토종벌입니다. 부안군 변산면의 이 농가에서는요, 벌들의 월동 준비가 한창인데요. 월동기에는 벌들이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가 2월경부터 다시 꿀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꿀벌들도 겨울잠을 자는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가까이 가도 괜찮아요? 조심해야 얘 쏘는 거 내가 책임 못 진 게. 그러면 조심조심 예, 갈게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예.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이 벌 겨울 준비 희준이라고. 겨울 준비. 예. 제가 토종 벌 만나러 왔는데 예. 잘 찾아온 거 맞아요? 예, 옳게 온 것 같아요. 이 벌을 이렇게 기르고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횟수로는 40년이 넘었어요. 내가 31살 때부터 길렀어. 40년이요? 네, 넘었어. 와, 지금 얼마나 키우고 계신 거예요? 기르는 거 그냥 100통 안팎 돼요. 100통 안팎으로. 벌이 네네. 이게 진 닿는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네. 이게 조심히 관리를 해야 돼. 순하 이거 먹을 줄 알고. 점점 무서워지는데. 벌들이 지금 너무 화가 났나 봐요, 지금. 이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어르신? 화분 떡밥이라고 새끼벌 먹이는 게 화분가루. 지금은 꽃이 없어갖고 들어오는 게 적어요. 그러니까 인공으로 여기다 희죽. 그걸 새로 갈아주시는 거예요? 예, 이거 다 먹어갖고. 이 벌을 키운다고 하면 보통 양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또 듣기로는 양봉하고 한봉? 네, 이거 네. 한봉 우리나라. 그 차이가 뭐예요? 대한민국. 아이고 그 차이가 말하자면 길어. 양봉은 네. 아카시아 꽃, 요즘 뭐 방꽃, 유채꽃 뭐 그런 꽃 따라갖고 철마다 옮겨다니면서 말하자면 다량으로 채미를 해서 어르신의 이야기를 요약해드리자면 우리는 흔히 벌을 키우는 것을 기를 양자를 써서 양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양종 벌이냐 우리 고유의 토종 벌이냐에 따라 양봉과 한봉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한봉이란 단어가 참 처음 들어봤는데. 네, 저도 그랬습니다. 서양식 벌은요, 토종벌보다 크기가 더 크고 공격적인데요. 체구가 큰 만큼 토종벌보다 더 많은 꿀을 모아온다고 합니다. 또 꽃의 개화에 따라 벌통을 이동하면서 꿀을 채집할 수 있는데요. 벌을 키우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바로 이 양봉을 하고 있죠. 반면 토종벌을 키우는 한봉은요, 벌통을 옮길 수가 없어 한 장소에서만 머물며 농도 짙은 꿀을 채집한다고 합니다.
네, 또한 이렇게 긴 통만 만들어주면 여왕벌을 중심으로 벌들이 알아서 집을 만들어 산다고 해요. 최근에는 개량된 한봉통이 개발돼서 예전보다는 농가의 수고로움이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양봉과 한봉의 또 다른 차이는 한봉은 1년에 한 번만 꿀을 채취하기 때문에 토종벌들이 열심히 모은 꿀이 자연히 그 안에 숙성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봉을 통해 얻은 꿀과는 다른 맛을 낸다고 합니다. 어르신, 이거 혹시 꿀 따놓은 거 있으세요? 맛 좀 볼 수 있어요? 예상으로 안 되는데. 네? 일당으로 안 돼요? 갑시다. 더 열심히. 그러면 꿀 맛보러 한번 가보시죠. 우리 어르신이 은근히 밀당의 고수시더라고요. 그러시네요. 아무튼 일을 마치고 드디어 야, 봐봐. 토종벌들이 모은 그 미지근하게. 귀한 꿀을 이렇게 지금 영접했습니다. 명주실처럼 가늘게 뻗어지죠? 예. 봐봐. 보세요. 요 고무줄처럼 위에 딱 올라붙으죠? 여봐. 이거 딱 올라봐. 딱 올라붙으지? 예. 예. 좋은 꿀이 이게 딱 끊겼을 때 다시 딱, 딱 올라가는. 고무줄처럼 탁 올라가. 설탕꿀은 질질질질 흘러버리. 이런 게 좋은 꿀이다. 맛을 봐봐. 맛이. 많이 먹어도 돼요? 아이, 먹어봐. 야, 한 숟갈 뜰 때부터 뭔가 진한 것 같은데 그 맛이 어떨지 어떨까요? 맛이 들러. 달아요? 진짜 꿀맛이네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꿀맛입니다. 꿀 떨어지는 맛이었습니다. 토종벌이 멸종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위에 죽은 벌 수백 마리가 쌓여 있습니다. 올 봄부터 급속히 번지기 시작한 악성 바이러스인 낭충봉화 부패병 때문입니다. 벌들의 에이즈로 불리는 낭충봉화 부패병. 쉽게 풀었으면 토종벌 유충 썩은병 때문인데요. 전염성이 강해 한 마리만 걸려도 그 일대 벌들이 전부 폐사가 됐죠. 이 병이 신기한 게 서양벌에게는 별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는데요. 전북도 그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놈이 이제 감염이 되었대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 갖다 태워버려야 돼. 태워버리려고 구멍 꽉 막아요. 그러면 이제 늦게 사냥하러 나간 놈이 어두운 데 막 들어와. 그러면 나는 이놈을 갖다 태우려고 여기를 다 막아갖고 갖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사냥에서 들어와갖고 저거 집을 막아놓으니까 그냥 막 기를 쓰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 정말로 눈물이 나와요. 그 놈은 저거 집에다가 와갖고 계속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딴 놈 감염된다고 이놈 갖고 놈을 때려 죽여야 돼. 감염 딴 놈 된 게 그 심정이 어찌겠어요. 이거 안 켜본 사람은 몰라요. 이것이 아무리 미물이라기도 2009년 처음 발생 이후 2년 만에 토종벌의 75%를 폐사시킨 토종벌 유충 썩은병. 그런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병을 극복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치료제나 뭐 백신 같은 게 개발이 된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병의 저항성을 갖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겁니다. 바이러스를 주입해 살아남은 개체를 끊임없이 사육해 얻은 귀한 성과인데요.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강한 품종, 바로 한라벌입니다. 보기만 해도 뭔가 건강해 보이네요, 벌들이. 그렇죠? 덕분에 꿀벌 농가도 웃음을 되찾았는데요. 이 농가에서도 지난해부터 한라벌을 분양받아 키우고 있습니다. 저항력뿐만 아니라 번식력도 뛰어나서 한복 농가의 그야말로 효자나 다름없습니다. 너무 고맙죠. 이 한봉을 키는 사람들이 참말로 바닥까지 내려가 버렸는데 그래도 그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보고 보니까 그렇게 빛이 한 줄기 있는 것 아니요. 어쨌든 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고맙더라고. 그분 아니셨으면은 우리 한복 농가가 정말 큰일 날 뻔했겠네요. 그렇게 봐야겠더라고. 그죠? 어르신, 그러면 그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신 분은 어디에 계세요? 누구세요? 저 그 농촌진흥청에 지금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거기 계신 거예요? 농촌진흥청에? 전주. 전주? 그 새로 그 혁신도시 만드는 거가 있더만. 그렇다면 바로 달려가야죠. 한달음에 전북 혁신도시에 자리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을 찾았는데요. 토종벌들의 구세주 어디 계신가요? 꿀벌 유충들을 살리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네, 여기 계셨네요. 꿀벌들의 히어로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토종벌들의 히어로 한복 농가의 은인 바로 최영수 농업연구사인데요. 지난 2010년부터 이 병에 강한 새 꿀벌 품종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왔고
무려 7년여 만에 그 성과를 얻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토종벌 유충 썩은 병에 대해서 듣고 왔거든요. 예. 굉장히 좀 피해가 심했던 모양이에요? 최초 진단된 건 2009년도에 이제 진단이 됐고요. 한 3년간 집중적으로 폐사를 하면서 저희들 농가에서 주장하기로는 한 95% 정도가 이제 걸리면 죽으니까 집단 폐사를 하면서 그 살아있는 벌 위주로 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또 약간의 저항성이 높은 벌통에서 여왕벌 만들고 자기들끼리 또 교배시키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한 7년 이상 해왔습니다. 아, 7년 이상. 예. 품종 개발에 앞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었다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품종 개발로 방향을 잡고 오랜 세월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처음엔 뭔지 모르고 왜 유충이 이렇게 막 죽어서 이렇게 밖으로 버려지지 이런 생각만 했었고요. 나중에 이제 그게 바이러스 병이라는 걸 알고 또 단순 바이러스 병이 아니라 굉장히 전염성이 높고 그 폐사율이 높은 병이라는 걸 알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또 한 3년 사이에 거의 멸종 위기까지 이제 가는 걸 보고 여기에도 지금 그 토종벌 유충 썩은 병이 걸린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험 목적으로 이제 비장성벌을 농가에서 구입을 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 있어도 다른 친구들한테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예, 저희들 여기서 키우고 있는 다른 벌통들은 전부 다 질병 장성 계통이기 때문에요. 예, 괜찮습니다. 이거예요? 네, 다 도구하고 비어 있는 벌통인데. 아, 비어 있어요? 예, 예. 이런 이제 벌들이 안에서 다 썩어서 지금 없어진 거죠. 벌들이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벌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예. 그럼 이게 묻어서 이제 다른 벌통으로 갈 텐데 지금 괜찮은 거를 보면 이 연구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저희들은 그래서 이 장소에서는 낭충봉화 부패병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만 걸려도 그 일대의 벌들이 모두 폐사됐던 병인데 새 품종의 벌들은 바이러스 범벅인 벌통이 바로 옆에 있어도 이렇게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러네요. 벌들이 활기가 넘쳐요. 네, 그렇죠. 이게 다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얻은 성과입니다. 세계적인 기술이 탄생한 곳,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의 벌연구실인데요. 이 연구의 성과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 토종여왕벌 인공수정은요. 세계적으로 5명 정도의 연구자만 할 수 있는 정말 놀랍고도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걸 우리 최용수 연구사님이 해내신 거죠.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조용히 지켜볼게요. 주사 바늘 같은 게 있는데 침이 한 2개가 있고 주사 바늘이 하나가 있어요. 네. 아주 굉장히 집중도가 필요한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땀을 뻘뻘 흘리세요. 네, 맞아요. 선생님 지금 하신 게 어떤 작업인 거죠? 네, 교미가 되지 않은 여왕벌에 숯벌 정액을 주입시켜서 인공수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땀을 이렇게 흘리면 진짜 어느 정도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인지 알 것 같은데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게 지금 그럼 여왕벌? 예, 예. 정액을 주입한 여왕벌이 되겠죠. 사람 움직이네요. 예, 예. 여왕벌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네, 이제 불통에 집어넣어줘서 이제 그 산란을 하게끔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토종벌들을 멸종 위기에 몰아넣고 한복 농가들에게 좌절을 안긴 무서운 질병, 토종벌 유충 썩은 병.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 덕분에 한복 농가에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태어난 토종벌이 1년을 열심히 모은 달달한 한봉꿀, 다시 우리 식탁을 든든하게 채울 날을 기다려봅니다. 토종벌들아, 한복 농가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세요. 꾸준한 노력과 연구 덕분에 이렇게 위기가 기회로 된 거잖아요. 저도 뉴스를 보도하면서 참 속상했었는데 이미 그 새로운 품종이 한복농가에 보급이 되고 있었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벌들이 자가교배를 해도 그 저항력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농가에서 이 병 때문에 고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다 대한민국의 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진흥청의 활약 덕분이지 않을까요? 앞으로 또 웃음 잃지 않는 한복농가의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봤습니다. 맞습니다.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전주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하영 리포터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가 다녀온 곳은요, 우리나라 농업 기술의 놀라운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나라 농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농촌진흥청인데요. 올해도 눈에 띄는 성과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쉽게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나와봤는데요. 농업의 기술, 진짜 농업의 신기술을 알아보러 지금부터 가보실까요? 네, 제가 꼿꼿하게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바람이 저를 반겨줬는데요. 어머, 오늘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요. 어머, 어떡해. 어떡해. 와, 이거 진짜. 와, 오늘은 비도 핀데, 바람이 장난 아니네. 의지가 대단하네요. 네.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밝힐 우수 성과들을 만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혹시 그 날씨와 관련된 부서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기후변화 5층. 기후변화, 여긴가 보네. 기후변화 평가사. 왜 이곳에 날씨와 관련된 부서가 있을까 궁금증을 안고 찾아가 봤는데요. 여기 농업기상연구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곳에서 농업 기상 정보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해서요. 어떤 부서예요? 사실은 기상 정보는 기상청에서 예보하고 예측하는데요. 저희는 그러한 기상청의 기상 정보를 좀 받아서 우리가 농업 쪽에서 좀 맞춤형으로 다시 가공을 한 다음에 이것을 농업인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접하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 바로 기상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인데요. 맞아요. 올해도 수해 피해가 있었죠. 네, 갑작스런 재난 앞에 농민들은 그저 속수무책입니다. 일기예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요. 너무 넓은 범위의 날씨 정보가 제공되고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기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심교문 연구관은 어떻게 하면 농민들에게 더 유용한 날씨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했고요. 그 결과 지역 단위가 아닌 농가나 농장 맞춤형 날씨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 이걸로 기상 상황을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제공되는 시스템인데요. 자기가 원하는 시군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시구 내에서의 농장 단위 기상 정보와 재해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원하는 시군을 클릭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이제 지도가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농장 단위로 기상 정보와 이 영농 달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어서 이제 농장 재해가 있습니다. 이 농장 심교문 연구관이 개발한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요, 바로 높은 정확도입니다. 무려 30m 단위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 세심하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네요. 네, 농장마다 차이가 있는 정보가 제공되는 거죠. 그 30m급의 고해상도의 그 모형을 저희는 소기후 모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국지기후 모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모형의 핵심적인 것은 그 격자마다의 그 지형 특성을 이 모형에 삽입을 한 거죠. 그 격자의 평균적인 해발 고도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사면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그 격자 주변에 어떤 지형물들이 있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이 모든 정보를 농민들이 매일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나 실시간으로 편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모바일을 통해서도 정확하고 다양한 기상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농민들로서는 정말 안심이 되겠어요. 네, 더 놀라운 것은요. 농장에서 재배 중인 작물의 품종과 생육 단계에 맞춰서 위험 단계별로 상황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농장 단위의 작물 맞춤형 기상재해 조경보 서비스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30m 격자 단위로 아주 상세한 정보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세계 최초로 저희가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9개 시군에 이렇게 접목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2027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까지 지금
확대해서 서비스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농업인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날씨만 중요한 게 아니죠. 바로 이것도 중요한데요. 근데 여긴 뭐 창고 아닌가, 창고? 그러게요. 이삿짐 센터 같기도 하고. 아, 농업 관련된 건 맞네요. 그러니까 뭔가 농업 관련된 기술적인 시스템이 많은데 제가 봐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뭔가 많기는 한데 대체 이게 다 무슨 장비들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자동 제어 시스템, 여분 측정 시스템, 아니 그리고 막 공구 같은 것도 되게 많아서 이거 공장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연구실은 농업 생산 기반과 관련된 기술들, 공학적 기술들을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낯설시겠지만 보면 이제 인공 강우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수로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하기 위한 수로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이제 메인인 이제 노지 스마트하고 관련된 관계하고 관련된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좀 약간 공학적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스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 분이 역시 막 공학적으로 생기셨어요. 노지 스마트 관계 시스템이에요. 네. 이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노지 스마트 관계 시스템은 저희가 작물 재배에 있어서 물 관리를 할 때 작물이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언제 물을 줘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얼마만큼의 물을 줘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저도 집에서 화분을 키우고 있는데 네네. 그 화분은 물을 언제 줘야 하는지도 굉장히 제가 좀 맞습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런 걸 알려주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이 모형을 보시게 되면 땅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 현재 건조한 상태입니다. 오. 지금 토양 수분 센서라든지 기상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토양이 건조한 상태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이 물을 주다 보면 이게 노지 같은 경우는 뭐 돌발 강우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비가 내리실 때는 저희가 시스템 내에 자동으로 가물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서 물 주는 행위가 중단되게 됩니다. 정확한 수분 공급으로 작물의 수분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신개념 시스템인데요. 토양의 수분 정도를 측정을 하고요. 식물의 온도를 측정해서 수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냅니다. 여기에 기온과 습도 등 기상 정보까지 조합해서 작물에 필요한 수분량을 정확히 계산해 물을 공급해 주는 거죠. 이제는 정말 농부의 경험과 감도 중요하지만 과학이 농사를 짓는 시대라는 걸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을 사과랑 복숭아에 적용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저희가 과일의 무게도 증가를 했고 당도나 안토시아닌과 같은 그러한 성분도 많이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실시간으로 현장에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용되는 물의 양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용수도 많이 절감을 했고, 그리고 폭염과 같은 이러한 외기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스트레스 정도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설 재배와 달리 노지의 작물들은 환경 제어가 더 어려웠지만 이제 그것도 다 옛 이야기. 작물의 상태에 따른 최적의 관리가 손쉽게 이뤄지게 됐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농가의 밝은 미래를 이끌고 있는 농촌진흥청. 이곳을 중심으로 농도 전라북도와 우리 농업의 눈부신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전주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021년도에도 변함없이 건강하고 알찬 고향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